오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과거 인연분과의 인연이 어디까지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현재 속으로 생각하시는 과거 인연은 과거 썸이 될 수도 있고요. 과거 인연 또는 과거에 흐지부지 끝났던 인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속마음을 보면 이제 우선은 첫 장에 컵 7번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생각이 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잊혀졌다, 너를 지웠다, 너를 두 번 다시는 생각하지 않겠다 라기보다는 막연하게 시시때때로 여러분이 생각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연락해볼까? 이 사람도 나를 아직도 기억을 할까? 생각이 날까? 아니면 나를 다 잊었을까? 우리가 다시 만나면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까? 나에게 이성적인 마음이 남아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선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이 사람한테는 좀 어려운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가볍게 생각을 하고 쉽게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고민하면서까지 연락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도 전전긍긍해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컵 10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꼈던 분이에요. 많이 기댔다던가 의지를 많이 했다던가 두 분 다 그럴 수도 있고 상대방 자체가 의지를 많이 했던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고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컵 10번 카드는 가족, 안정, 행복을 의미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깊었고 가족만큼 친밀감을 느꼈던 사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권태로움 때문에 서로 소원해져서 헤어지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막 서로 간에 악에 발려서 서로 뭔가 크게 잘못을 해서 헤어졌다기보다는 어떤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졌다던가 정말 권태로움 때문에 새로운 자극을 위해 떠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컵의 킹 카드가 또 나왔죠. 여러분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컴의 요소들이 3장이나 나왔다라는 건 마음속에 굉장히 아직까지는 깊이 남아있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좀 맞춰주고 내가 인내하고 마치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품어주신 게 아닐까. 그래서 어쩌면 더 여러분에게 기대고 여러분이 주는 그런 안정감이나 배려심 이런 걸 당연하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헤어진 지 오래되셔서 다른 이성을 만나서 연애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연애를 통해서 더더욱이 여러분에게 큰 고마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신에게 이상적이고 편안한 사람이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쉽게 내 감정을 드러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내가 다가가면 여러분들이 거절을 할까봐 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해서 연락을 못하는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감정 조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을 배려하느냐고 연락을 안 할 가능성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회피를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든 배려한다, 회피를 한다, 이런 감정들이 내가 그래도 감정 컨트롤이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쩌면 여러분에 대한 마음도 딱 그 정도일 거다. 내가 감정이 컨트롤 될 정도의 그리움이나 아쉬움이지 이걸 뛰어넘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나는 너를 못 잊겠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할 만큼의 감정 상태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주변 환경적인 모습 있죠. 일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인 걸 고려했을 때 지금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여러분과 다시 재회를 한다거나 연애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또 못 되는 분들일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좀 망설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의 변화를 좀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막 연락이 하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지금 보고 싶은데 보자고 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최고조로 다다를 확률이 높거든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컵킹이 나왔다는 건 컵킹은 겉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음에 가두는 그리고 조심스러운 그런 왕이라서 감정이 막 무르익지만 이걸 겉으로 표현하고 표출해낼 것이냐는 좀 미지수다. 이건 좀 뒤에서 관계 흐름, 재회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시면 알 텐데 지금 현재로서의 카드에서는 절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락을 하거나 재회를 시도하려고 할 때는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내 감정이 최상으로 치솟았을 때 가능해요. 어느 날 감정이 격해져서 연락을 해온다던가 술 한 잔 먹고 용기를 내보자. 술김에 용기 내보자 하고 연락이 온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좀 참아낼 확률도 높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연락이나 재회 발전 가능성을 보면 재회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여기 컵 2번 카드가 떴고요. 소드 에이스 앞에 카드 떴죠. 아마 다가올 때는 명확하게 정말 재회하고 싶다. 너랑 연애가 하고 싶다.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다.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근데 약간은 충동적일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여러분이 받아주기만 한다면 재회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소드 3번이 나왔다라는 건 이 관계가 금방 또 단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똑같은 사유로 역시 너는 달라진 게 없구나. 서로가 달라지지 않았구나. 역시 우리는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끝이 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언급하게 되면서 서로 또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또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재회를 하더라도 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연락을 해와도 과거 이야기라든지 서로 상처되는 말이라든지 그 안 좋았던 기억을 소환해내는 그런 소통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정말 여러분도 이 사람과 재회할 마음이 있다면 밀당은 불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냥 나도 보고 싶었어. 이렇게 연락해줘서 고마워. 우리 한번 얼굴 보고 얘기할까? 이런 식으로 진짜 간단 명료하게 나가셔야 재회까지 이루어지지. 이 사람이 연락 왔다고 해서 네가 왜 연락을 했는데 너 나한테 미안한 거 없어? 할 말 없어? 이런 식으로 가면 재회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최근에 좋았던 일들, 나 너랑 헤어지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이어트도 해서 성공했고 또는 하는 일도 잘 돼서 인정도 받고 있고 취업을 했다든지 시험을 합격했다든지 그런 게 없더라고 해도 취미 생활이 생겨서 요즘 좀 즐겁게 지내고 있었다 라든지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꺼내시면 오히려 재회를 좀 더 앞당기고 긍정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인연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에게 연락하기에 좀 약자예요. 또 약자가 아니더라도 재회의 가능성을 굉장히 희박하게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단순하게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는 그 감정, 과거에 느꼈던 그 감정들이 복받쳐 오르면서 재회를 하고 연락을 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도 정말 재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SNS나 카톡 상태 메시지에 요즘 여러분이 잘 지내는 모습들을 가끔씩 좀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얘 도대체 요즘 좋은 일 있나? 어떻게 지내길래 요즘 이뻐진 것 같고 잘생겨진 것 같은데 이런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그 사람이 한 번쯤 여러분을 실물로 보고 싶게끔 만드시는 게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과거 인연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 현섬이신 분들의 이분과의 인연은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진짜 속마음을 보면요.
지금 소드 퀸 카드가 나와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도도하고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봤을 여러분들의 첫인상에서 굉장히 좀 경계심이 좀 강했었나 봐요. 성격도 똑부러지고 뭐 아니면 도인, 아주 도도한, 차도남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으면 자신이 굉장히 빛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다든지 뭐 어떤 삶을 대하는 태도나 어떤 커리어적인 부분, 사상적인 부분에서 뭔가 존경할 만한 그런 요소가 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은 상대방이 생각했을 땐 여러분은 나보다 좀 우위에 있다. 내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소드 10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참 여러분이 생각나고 그리고 여러분과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왠지 여러분에게 다가가면 본인이 거절을 당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이미 우리 끝난 건가? 뭐 이성적인 끌림은 없는 건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자체를 놓고 보면 되게 좋은 사람이고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고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은 사람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여러분도 상대방한테 크게 표현을 하는 부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도 좀 달라지는 게 아닐까. 예를 들면 상대방이 카톡을 해서 막 말을 걸어. 그러면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응하고 상대방이 톡을 안 해. 그럼 나도 안 하는 약간 수동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어쩌면 상대방도 내가 안 해도 너가 먼저 연락해주면 안 돼? 또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가 먼저 보자고 하면 안 돼? 왜 나만 항상 보자고 하지? 나 혼자만 좋아하는 건가? 어쩌면 내가 뭔가를 실수하거나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미안해서 내 연락을 받아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끌리고 다가가고는 싶지만 왠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가 오히려 상처를 받을까봐 나 자체가 다쳐버릴까봐 스스로가 선을 긋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의외로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에요. 승부욕도 강하고 자존심이 좀 센 편이시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싶은 데다가 힘을 쏟지 않아요. 감정 소모 자체를 크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오는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아닌가 보다 하고 선을 긋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자신을 좀 맡기는 거예요. 내가 왜 상처를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이 감정 소모를 하고 있어야 되지? 이 사람이 나와 이 사람도 만약에 나를 좋아한다면 분명히 내가 느낄 수 있었을 거야. 근데 내가 느끼지 못한다는 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분들은 현재 여러분과 잘 지내고 있다 손쳐도요. 일이나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잘 지내고 있는데도 왜 사귀자고 안 할까 이런다면 지금 현재 시점이 분명히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병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멀티플레이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힘들 것 같은 거죠.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을 그냥 편하게 만날 땐 그냥 편해요. 근데 연인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게 완전히 판이 달라지거든요. 연락도 맨날 해야 되고 이 사람의 감정도 헤아려야 되고 어찌됐든 썸이든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보다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면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내가 이 사람한테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좀 피로감이나 멘탈적인 부분에서 좀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사리 연애를 시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현재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충분히 좀 알아가고 또는 이제 썸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서야 여러분을 알아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이 급하다. 나는 이 사람이랑 빨리 사귀고 싶다. 그런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에 대한 처음보다 더 큰 호감도가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썸을 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기다리셔야 됩니다. 내 매력을 어필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썸이 조금 지나신 분들은 현재로선 여러분들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돼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연애까지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현재 체력이라든지 현실적인 어떤 고충이 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바라봤을 때 아니야, 이 사람 나한테 마음 없는 것 같아 싶어서 급발진을 한다든지 압박을 한다든지 하면 급격하게 이 마음이 좀 식어가게 될 거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상대방도 불안해요.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외면하고 끝내버리진 않을까? 그런 불안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불안감 때문에 또 여러분에게 고백을 해서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을 진심으로 대하기 때문에 함부로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거거든요. 정말 요즘 좋아하면 고백한다 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신중하신 분들은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나와 잘 맞을지 안 맞을지 이런 걸 좀 파악하고 연애를 시작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두 분이 연인 관계로 발전 가능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압박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상대방한테 관계에 대한 성립을 하려고 너무 저돌적으로 나간다던가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게 되면 어쩌면 그래, 이 사람이 이 정도로 힘들어하는데 그냥 놔주는 게 낫겠다 라는 마음으로 뭐 연락을 끊는다던가 연락 빈도수가 줄어든다던가 이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분과의 관계는 충분히 연인 사이로도 발전할 수 있고 충분히 롱런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이 불안감과 그 위축되는 이 상황들을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 금방 끝이 날 수도 있는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데서는 상대방한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상대방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좀 거리감을 두게 되면, 거리감을 두라는 게 뭐 연락 자주 안 할까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꼭 우리가 썸을 탄다고 해서 꼭 주말에 만나야 돼? 또 그건 아니란 말이지. 내가 먼저 약속이 생기면 이번 주는 내가 약속이 생겨서 우리 못 만나겠다. 좀 아쉽지만 우리 또 시간 날 때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상대방도 이 사람 되게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그래, 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지. 또 이제 못 만나니까 아쉬움이 생긴단 말이죠. 그 아쉬움이 생기면 또 본인이 보자고 한다는 말이죠. 이 사람한테는 결핍이 생기게 만들어야지 너무 감정을 꽉꽉 채워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카톡을 보냈는데 조금 연락이 늦어진다 이런다면 재촉하실 필요도 없고요. 너무 과하게 나간다던가 너무 과하게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것도 섣부를 수가 있어요. 부담감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여러분이 참 상대방이 좀 답답해요. 저는 뭐 아니면 도인 사람이 좋아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끊어낼 확률도 높아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이랑 무조건 어떻게든 연애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만 여유를 주신다면 이분이 알아서 여러분에게 좀 고백을 해오실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썸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자, 이제 현 연인분들 볼게요. 지금 현 연인분들의 속마음은 일단 여러분과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뭔가 에너지가 넘치고 오히려 힐링을 한다라는 카드, 썸카드가 나왔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너지가 강하고 뭐 외모가 정말 출중하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보고만 있어도 너무 즐겁다 라든지. 지금 교환 카드가 그리고 두 번째에 나왔다는 건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가 조금 기셨던 분들은 이제 슬슬 결혼 이야기 꺼내야겠다.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연애가 짧고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어쩌면 여러분들 결혼을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남을 여기고 있는 분들일 확률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현재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원래는 여러분들만 보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결혼 이야기까지도 했고 뭐 부모님도 만났거나 주변 사람들한테도 소개시켜준 분들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이미 이런 과정을 겪은 분들도 계실 테고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근데 마지막에 펜타클 5번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이분이 뭐 시간 돈 아니면 현실적인 부분 어떤 부분에서 조금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결혼을 하고 싶어. 근데 내가 뭔가 좀 크게 해놓은 게 없어. 뭔가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을 만나면서 현실적으로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또는 여러분을 만나는데 처음엔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내가 외롭게 느껴진다. 왠지 사랑을 못 받는 것 같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정 어느 부분에서는 서운함이 좀 많이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일부 일본 분들은 서로가 좀 소원해졌다든지 서로가 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든지 서로한테 애정 표현이 초반보다 많이 현저히 적어진 분들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이 상태로 있다가 그냥 흐지부지 그냥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성향 자체가 원래는 원칙적이고 굉장히 신뢰 있는 가벼운 관계보다 진지한 관계를 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 입에 내뱉은 말 있죠. 내가 내뱉은 말을 지키려고 하는 타입인데 이걸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회피를 하게 되죠. 예전에 분명히 결혼 얘기를 꺼냈었는데 왜 요즘 따라 결혼 얘기가 쏙 들어갔지? 내가 결혼 얘기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왜 이렇게 뭐 힘들다고 하고 뭐 요즘 지친다 아니면 다음에 얘기하자 왜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장에는 그게 힘들 것 같으니까 자꾸 회피를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또 여러분들이 너무 닥달을 하거나 압박을 하기보단 좀 시간을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는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가왔을 때 압박보다는 공격적으로 상대방한테 대하기보다는 그냥 멀리에서 관망하듯이 저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럴까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또 마음의 변화를 보면 굉장히 즐겁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지만 현실에 막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마음이 바뀐다거나 마음이 식는다거나 이런 게 아닌데 표면적으로 봤을 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마음이 식은 것 같은데요 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생각들 때문에 상대방한테 뭔가 서운한 점을 표출한다던가 나도 좀 냉랭하게 하고 나도 좀 표현하는 걸 줄이게 되면 서로가 자, 결국에는 뭐 이렇게 되는구나 똑같구나 이렇게 되면서 또 관계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얼마만큼 이런 힘든 시기가 왔을 때 극복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 현실의 고증만 잘 극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즘 따라 지쳐 보인다. 그러면 만남 횟수를 좀 줄인다든지 연락 압박을 좀 줄인다든지 데이트 비용을 조금 같이 분담을 한다든지 뭔가 부담에서 좀 줄어들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체력이 좀 딸리면 좀 잠잘 시간을 충분히 준다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 뭐 친구들과 스트레스를 풀어라 라고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의 흐름을 보면 일단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서운함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즘 극단적이지? 라는 생각이 든다거나 서로에게 의미 없는 상처 주는 말들을 꺼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그때그때 그냥 감정적으로 대처하시기보다는 아니야, 말 이쁘게 하자, 우리. 뭐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서운하지?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말고, 그래서 이 힘든 상황들이 극복이 되지 않으면 관계는 소드 3번이 마지막에 나와서 극복이 안 될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극과 극이거든요. 조금 상대방이 변했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이 관계를 이어가려고 해도 이 원초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답답함 때문에 결국에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서운함을 반복적으로 표출을 하다 보면 이제 힘드니까 그만둘 수 있는 거거든요. 노력을 하다 결국에는 우리 여기까지 하자, 힘들다, 지친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헤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나는 이 사람이랑 헤어질 마음이 없어요, 잘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이 왔거나 또는 앞으로 왔을 때 여러분은 충분히 그냥 관망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방목을 해버린다든지, 방목했는데 갈 사람이라면 그냥 빨리 놔주는 편이 나니까, 그게 아닌 정말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뭔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그 부담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현명함도 있으시면 오래오래 이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2번 까마귀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과거 인연 분들과의 여러분의 인연이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볼 텐데요. 우선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면 지금 완지 2번 카드가 첫 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좀 하시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좀 장거리 연애를 했다든지 또는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져서 이별을 했다든지 어떤 타이밍의 변수가 좀 있어서 이별을 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타이밍이 안 좋아서 이때 내가 이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뭔가 아쉬움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펜타클 7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뭔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는 이어가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노력은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타깝게 느끼는 거죠.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했다면 그래도 이 관계를 다시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펜타클 7번이나 완지 2번이 같이 나왔다라는 건 이런 기다림이 좀 꽤 길었던, 그래서 헤어진 지 좀 오래됐다든지 아니면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이미 만나면서 이별을 준비하셨던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지금 소드 10번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호폭풍이 왔다던가 아쉬움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어쩌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지막에 굉장히 큰 말로 실수를 했다거나 상처를 줬다거나 서로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했다거나 관계에 대한 어떤 번아웃이 왔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감정들이 일시적인 것들이었기 때문에 좀 후회가 되시는 것 같거든요. 요 당시만 내가 좀 참았다면, 내가 여태까지도 끌고 왔는데 요것만 참았다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미 후폭풍이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후폭풍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분들의 성향 같은 경우 굉장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이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관계에 있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별을 할 때도 아마 속으로 많이 생각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 이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좌절을 했고 힘들고 상처를 받았을 거거든요. 그러니 나도 내 마음을 다치고 상처받았으니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막 행동했을 수도 있어요. 헤어지자마자 뭐 다른 이성을 만났다던가 치유성 만남을 가졌다든지 바로 또 누구를 사귀었다든지 막 이랬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막 방탕한 삶을 살았다던가 내 멋대로 막 사는 막 그런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겉으로 티는 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선택한 이별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찾아왔던 이별이었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라도 내가 이렇게 산다, 뭐 이렇게 힘들다 이런 걸 티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의 관계성에 대한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과 인내와 우리 두 사람에 대한, 예를 들면 우리가 다시 만나면 잘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관계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좀 오실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급발진을 해서 한번 연락이 온다던가 아니면 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별을 받아들이고 서로 그냥 각자 갈 길 가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두 사람이 다툼이 좀 많으신 분들은 아마 같은 일로 자주 다퉜을 확률이 높아요. 비슷한 일로. 그러니 만나봤자 똑같은 일로 또 헤어지겠지.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게 되면 연락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 재회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면 지금 소드 6번 카드가 떴거든요. 아마 이분들은 재회할 생각이 아마 처음에는 아예 없었을 거예요. 헤어질 당시에는 그래 이게 끝이다. 왜냐하면 충동적으로 했던 이별이었기 때문에 안 해, 안 만나, 이제 끝이야. 내가 너 같은 애 죽어도 안 만날 거야. 이랬을 확률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마음들이 중요한 건 충동적이었다라는 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또 급하게 바뀝니다. 이 완즈 8번은 속도를 의미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거기다 소식을 관련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또 급격하게 바뀌어요.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엔 소드 킹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 만남은요, 재회를 하신다고 해도 장기로 가셔야 됩니다. 단시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어요. 이렇게 재회하고 싶어, 고민하고 있다고 해도 이게 막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공존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어느 날은 더 커. 그러면 연락을 하려다가도 내려놓게 되고 어느 날은 또 이별을 인정하면서도 그리움이 더 커지는 날에는 또 연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한테 매달린다거나 연락을 한다던가 SNS나 카톡 메시지를 자꾸 바꾸면서 변화를 주면서 자극을 주기보다는 그냥 평온하게 냅두는 게 좋거든요. 이거라도 보면서 내 생각이 나면 연락을 하겠지. 이런 계획보다는 그냥 차라리 놓아주는 게 낫습니다. 내 소식을 아예 모르게끔 하시는 편이 낫거든요. 왜냐면 이분은 오락가락해요. 마음이 만나고 싶다가도 끝내고 싶고 끝내고 싶다가도 만나고 싶은 그런 감정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헷갈리지 않게 본인이 예를 들면 연락을 하고 싶어. 근데 너무 여러분들이 잘 지내는 거야. 그 모습을 봤을 때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사는 것 같은데 괜히 내가 흔들지 말자. 이렇게 되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어떤 자극을 전혀 주지 않는 편이 낫다. 아무것도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모를 때 연락을 하던 연락을 안 하던 둘 중에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제스처를 취했을 때 상대방이 타이밍이 안 맞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요, 결국에는 한 번이 연락이 닿아서 만남을 가질 인연이에요. 이게 재회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왜냐면 마지막에 소드 퀸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냉정해질 확률도 있거든요. 상대방이 연락 왔을 땐 내가 냉정하다던가 또는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좀 냉정하다던가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차단을 해놓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차단을 했다고 해서 관계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거든요. 감정 상태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이분들은 좀 감정이 요동을 쳐요. 그래서 앞으로의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 관계가 아니라서 이 소식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낼 필요도 없고요. 잘 지냈어? 그러면 잘 지냈어. 너도 잘 지냈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짧고 담백하게 왜 연락했어? 크게 할 말 없으면 잘 지내고 오히려 내가 칼같이 끊어주는 게 상대방한테는 고민할 시간을 좀 줄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여러분들도 자기를 못 잊고 있을 거라는 좀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힘들게 연락을 했는데 이 사람이 냉랭하네? 뭐지? 누구 생긴 거 아니야?
막 이런 불안함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굳이 거기서 상대방이 뭐 만나는 사람 있어? 뭐 물어봤을 때 아니 아직 만나는 사람 없어. 이런 정보도 주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 이러면 그게 왜 궁금한데 아리송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 입에서 그래? 아니 만나는 사람 없으면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눠볼래? 이래서 만남의 기회라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 과거 인연 분들을 생각하시고 뽑으신 분들은 인연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표면적으로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제스처를 상대방이 취하고 있다고 손쳐도요. 이건 본인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할 시간, 본인이 확고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상대방한테 확고하게 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 인연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이제 현썸이신 분들의 두 사람의 관계는 어디까지인지 볼게요. 우선 이분들의 속마음을 보면요. 일단 여러분한테 굉장히 저돌적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굉장히 호기심이 강해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열정이 넘쳐 흐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좀 미워요. 적대적인 느낌도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 내가 여태까지 기다려왔던 사람, 뭐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성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이 내 맘처럼 따라와 주지 않으니까 화가 날 때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이성 친구가 많은 거야? 왜 내가 원하는 만큼 나한테 피드백이 오지 않는 거야? 뭐 이런 아쉬움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뭐 연인 사이로 하면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약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좋기는 한데 또 뭔가 애증의 감정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왠지 내 맘처럼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한테 다가가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성격은 막 마음 같아서는 막 진짜 저돌적으로 다가가고 싶은데 내 맘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다거나 다가가기 힘든 환경에 있다든지 뭐 나이 차이가 될 수도 있고 물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도 나랑 사귀고 싶을 만큼 나한테 이 감정이 있는 건지 느껴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청 지금 여러분의 눈치를 보면서 또 거절의 두려움도 있거든요. 괜히 함부로 고백했다가 우리 좀만 더 생각해보자 라든지 나는 그런 감정이 안 생겨 라든지 이런 두려움이 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원래는 굉장히 행동력이 강하고 직설적이고 머리보다는 행동으로 우선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당당하고 리더십도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인기도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이나 표현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여러분의 눈치를 상당히 보고 있다는 거죠.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좀 두려움이 강한 걸 보면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해요. 상처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분들은 내가 고백을 하면 대부분 이성들이 넘어왔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왠지 여러분은 안 넘어오는 거야. 그냥 현실적으로 고백할 수 없는 상태. 연인으로 발전하면 주변 사람들의 뭔가 눈치를 봐야 된다거나 예를 들면 같은 회사 사람, 같은 학교 사람이라든지 동호회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좀 봐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서 좀 절제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돌직구 날리고 싶고 여러분한테 어떻게 내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고 싶고 이렇기는 한데 스스로 감정을 묶어버리는 상태가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상대방한테 확신을 주셔야 돼요. 흐지부지하게 네가 나한테 그냥 고백해 눈치껏 해봐 이렇게 되면 확신도 못 느끼는데 거기다 대고 고백할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봤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과연 어떤 확신을 줬고 다가오게끔 내가 좀 문을 열어주긴 했나?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연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면 지금 소드 6번 카드가 나와서 만약에 물리적인 거리가 좀 멀거나 하신 분들, 현재 관계가 초반보다 조금 거리감이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급격하게 한 번 더 기회가 오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기회가 너무 눈 깜짝할 사이에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두 사람은 끝이 날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적인 부분 때문에 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에는 둘 중에 한 사람이 좀 이건 아니다. 뭐 현실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든지 연인으로서는 너랑은 아닌 것 같아 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썸의 경우는 솔직히 연인으로 발전하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발목 묶인 거, 눈치 보는 거, 두려운 감정 이런 것들이요. 현실적으로는 극복하기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타협하고 서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었을 때 그때 비로소 연인으로 발전을 하면 했지. 그러니까 어쩌면 둘 다 흐지부지한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지. 근데 어떻게 보면 뭐 나이 차라던가 성격적인 부분 다 마음에 드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타협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 힘듭니다. 그냥 서로 불만만 가지다가 그냥 끝날 확률도 높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현썸의 경우는 타협이 되지 않으면 관계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썸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이제 현 연인분들의 우리의 관계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이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을 굉장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난 너 아니면 안 돼. 약간 이런 게 커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분이 엄청나게 배려를 좀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배려는 하고 있지만 내 주도권은 또 놓아주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펜타클 10번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연애 기간이 좀 길다든지 어쩌면 현재 권태로움이 찾아왔을 확률도 높습니다. 뭔가 인내하고 안정의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 권태로움이 제일 클 수 있고요. 또는 현실적인 부분, 이제 우리가 연애를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결혼 이야기도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데 둘 중에 한 분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든지 한쪽만 마음이 급할 확률이 높아요. 어쩌면 상대방이나 여러분들 둘 중에 한 분은 그냥 지금 연애 이 시간을 더 갖고 싶은 분들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이제 결혼하고 싶어. 연애 좀 그만하자 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아니야, 좀 아직은 이른 것 같아. 나 너랑 결혼을 하긴 할 건데 아직은 내가 결혼이라는 제도에 들어가고 싶진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불안정한데 지금 당장에 결혼 얘기를 한다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이런 분들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분들 성격 자체가 굉장히 좀 책임감이 강해요. 그리고 가정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절제력도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활동성이 너무 강해요. 활동 영역이 넓어요. 친구가 많다던가 뭐 약속이 많다던가 취미 부자라든지 일에 굉장히 열정이 크시다든지 아직은 내 커리어에 욕심이 더 커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든지 또는 직업 자체가 출장이나 이동수가 많으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걸 봤을 때 내가 연애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은 좀 이해를 구하길 바라고 한 사람은 무작정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다. 그리고 결혼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안정적이질 못하니까 이 상태에서 무슨 결혼 이야기야.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부담감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은 어쩌면 현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참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자. 여기까지만 하자. 우리 그것만 아니면 잘 지낼 수 있잖아. 이런 거. 그러다가 또 타협을 하려고는 해요. 인정을 해보려고도 합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려고도 하거든요. 분명히 확실하게 뭔가 짚고 넘어가려고는 하시는 것 같아요. 타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멈출 것이냐 분명히
제대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오실 거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답답합니다. 계속 이런 좀 안 좋은 감정을 계속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본인도 답답하거든요. 나는 그래도 빨리 풀고 안정적으로 다시 관계를 유지하고 싶거나 갈등을 해소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회피 중이라면 그 회피하는데 굳이 앉혀놓고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분들의 생활 리듬 자체가 워낙에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맞춰주기가 좀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관계 흐름을 보면요. 일단 소드 6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생각할 시간을 갖자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또는 소강 상태라고 하죠. 서로 심기를 안 건드려고 서로 말을 좀 아낀다든지 참는다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소통이 좀 오가지 않는다는 건 좀 적신호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야기를 나누려고 시도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도 답답하고 여러분도 답답하거든요. 어느 정도 두 사람이 좀 눈치를 서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당한 타이밍에 좀 이야기를 꺼내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거 타협을 할 것이냐 끝낼 것이냐 뭔가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면 안 돼요. 이 관계를 끝내고자 대화를 요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좀 타협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기 위해서 대화를 요청하는 건데 적어도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이라도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감정이 폭발해서 막 언성을 높인다던가 너무 내 생각만 내 주장만 내세우려고 하면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솔직히 여러분은 위기 상태예요. 카드는 굉장히 노멀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 내면에 있는 감정은 좀 위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 한마디라도 실수한다던가 너무 내 주장만 펼치게 되면 감정이 욱해서 욱한 마음으로 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되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상대방이나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래 다시 만나봤자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재회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짜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계속 너무 미룬다. 뭐 그게 1년도 아니고 막 2, 3년씩 미루려고 한다거나 이 갈등이 있을 때 해결 방법이 정말 나랑 안 맞는다든지 한다면 이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감정 때문에 끌고 가게 되면 나랑 안 맞는 사람과 평생 사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스스로 상대방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맞춰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도 확고하게 정하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는요. 그렇게 쉽게 헤어질 인연은 아니에요. 아직은 인연이 남아있기는 한데 언제 끝날지 모를 좀 위태로운 관계라는 거죠. 하지만 이 위태로운 상황이 왔을 때 현명하게 대처만 하신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나 스스로가 더 행복하고 힘들지 않을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셔서 결정을 내리시면 어떨까 하면서 현 연인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3번 스네이크 리딩 시작할게요. 네, 과거 인연 분들의 인연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분들의 속마음을 보면요. 소드 9번 카드가 첫 장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잠 못 이룬다라는 건 뭔가 미안함이 크다던가 후회가 크다든지 낮에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니까 생각이 안 나다가도 잠자리에 들기만 하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좀 보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미 이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고요. 이미 이런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헤어진 지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헤어졌을 당시에 굉장히
후폭풍이 빨리 찾아오신 분들이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펜타클 킹이 나왔다는 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치 있고 존경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가정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운 사람이다. 내가 생각해도 당신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났을 때 굉장히 안정감을 느꼈다고 해요. 상대방은. 그런데 현재 마음 자체가 컵 4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거치면서 좀 지금은 마음이 무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한다거나 만남을 가지는 데 있어 굉장히 좀 망설일 확률이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연락을 한다면 상대방은 거절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좋았고 행복했고 즐거웠다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을 내가 다시 만나서 감당할 자신이 있느냐? 그게 조금 두렵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행동적인 부분에서 적극적이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내가 책임감이 없다면 여러분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없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게 되면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좀 더 집착을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또 감정 표현도 서툴죠. 그리고 또 신중하죠. 편안하고 안정적인 걸 추구하면서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평소에도 불면증이 많아. 나 요즘 잠을 못 자. 뭐 이런 말을 했다든지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좀 예민하게 굴었을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다 보니 혼자서 끙끙 앓는다던가 자존심 때문에 내 현재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니 이분들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오는 과정이 굉장히 불안하고 후회도 되고 나를 벌써 잊었으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면서 여러분만 생각하면 이런 사람을 내가 또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또 집착스러운 모습을 또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연락이 한번 왔다가 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 한 번 더 연락이 오실 수도 있겠다. 왜냐면 집착의 시기가 찾아온다라는 건 내가 이 사람을 놓칠 수 없다라는 감정이 올라온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무력감으로 다가오면서 아니야, 나는 못할 거야. 나는 극복하지 못할 거야. 나는 버티지 못할 거야. 나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없을 거야. 자신감의 위축으로 인해서 연락을 해볼까 하면서도 못한다거나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다시 만나보자 라는 말을 못할 확률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재회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지금 카드들로 봤을 땐 재회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연락을 해서 한번 만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긴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완드 기사 카드 옆에 행맨 카드가 떴단 말이에요. 그 후폭풍이나 급발진으로 인해서 열정이 갑자기 확 차오르는 순간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때 연락을 해. 그런데 행맨이 나왔다라는 건 좋았던 감정도 감정이지만 이 관점을 좀 새롭게 본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감정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느냐, 많으냐, 그리고 예전 같은 감정이 되살아나느냐, 마느냐거든요. 근데 행맨이 떴다는 건 그 자리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그냥 편한 관계로 친구 같은 관계로는 남을지언정 이게 연인으로는 좀 발전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상대방이나 여러분 둘 중에 한 분이 다른 이성이나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이별을 하셨다면 이건 극복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또는 연락이 왔을 때 과거 이슈에 대해서 재언급을 한다든지 이러면 아예 가망성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완전 기사가 떴다라는 건 한 번쯤은 연락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연락이 만약에 온다면 그때는 과거 소환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근황을 이야기하면서 요즘은 어때? 뭐 힘들었던 건 잘 해결됐어? 아니면 뭐 하기로 했는데 그거 잘
했니? 나 요즘은 어떻게 지내? 뭐 이런 식으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지언정, 아니 미래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현재의 근황에 대해서만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낫지, 과거나 너무 과한 미래에 대한, 뭐 결혼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너 뭐 결혼 생각했어? 그래서 연락한 거야? 뭐 이런 이야기는 좀 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키워가는 것에 중점을 두셔야 과거처럼 정말 연인 사이의 마음으로 재회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우리의 인연이 어디까지일까잖아요. 그거 하나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어쩌면 두 사람은 끝났다. 왜냐면 서로가 충족해 줄 수가 없어요. 감정이 예전같이 불타오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아예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려면 두 사람이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 다 열정적으로 움직이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방이 열정적으로 캐리해서 막 멱살 잡고 끌고 가야지만이 여러분이 끌려가면 끌려갔지, 그렇지 않은 이상 여러분도 그렇게까지 노력해서 꼭 재회를 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 그냥 내가 극복하지 못할 것 같다, 이 사람은 내 감정을 충족시켜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냥 일찍 이 사람을 내려놓고 또 다른 사랑을 위해 떠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 인연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현싸움의 여러분의 인연은 어디까지인지를 볼게요. 우선 펜타클 4번이 첫 장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속내를 막 겉으로 드러내면서 막 열정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그런 자신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자체가 워낙에 소유욕도 강하고 안정적인 만남을 추구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소드 9번 카드, 불면증 카드가 따라 들어왔다라는 건 뭐 여러분이 거절할까 봐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평판이나 지금 현재 상황이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없는, 사귀자는 말을 하기에 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게 뭐냐면 뒤에 컵 8번이 따라오거든요.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던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든지 같은 회사 사람, 주변과 좀 엮여있는 겹지인이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분명히 여러분이 좋기는 하지만 우리 이 만남이 가능할까? 그러다 보니까 참 좋기는 한데 내가 혹시 상처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표현을 했을 때 서로 어색해진다거나 난처해지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만 위축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자체가 워낙에 약간 회피형이에요. 왠지 여러분이 느꼈을 때도 적극적인 모습은 잘 안 보여주실 것 같거든요. 나에게 어떤 리스크가 생기는 걸 현저하게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겹지인이 있다거나 주변 사람들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왠지 내가 이 사람한테 다가가면 쟤는 왜 저래? 쟤 무슨 용기로 저렇게 했대? 쟤 또 그런다, 또 그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손해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 희망 없는 곳에 내 시간과 열정을 쏟는데 굉장히 신중하신 편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일단은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은 분이고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현실적으로 바라보시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땐 좀 피곤할 수 있어요. 왜 저렇게까지 생각하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왠지 연애를 하면 피곤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과 관계 발전에 대한 이분들의 감정의 변화를 보면 이 관계를 좀 유지하려고는 해요. 노력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디까지 갈지 상대방도 불안해요. 확신이 없어요.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약간 포기하려고 하는 회피형 기질이 좀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힘든 거 싫어. 나 이렇게 감정 소모하기 싫어. 이러면서 또 회피하면서 그냥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느냐의 카드에서는 뭔가
갑자기 좀 가까워지는 모습들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썸을 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이 정도면 연애하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썸이 조금 어느 정도 지났는데도 나한테 사귀자는 말을 안 한다 그런다면 지금 이미 2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불안한 단계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상황이 오다 보니까 좀 거리를 두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카드에서 컵 3번이 떴다는 거는 그러니까 주변에 눈치를 너무 봐야 되고 또는 그냥 흐지부지하게 편한 관계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불편해지지 말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잘 지내자. 이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는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이 관계성에 대해서 뭐 무리하게 뭐 압박을 한다든지 만남이나 연락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로서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막 재촉을 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에서 막 벗어나려고 하지 해결하고 발전시키려고 하실 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과 엮이는 일은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려다가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둘이 있을 때는 말을 편하게 하고 나에게 좀 더 다정하게 대해줄지언정 여기에 누군가 한 명이 끼게 되면 오히려 불편해서 툭닥거릴 수 있고 오히려 더 거리를 둘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워요. 환경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안 맞기 때문에 마음이 커지려다가 단념하게 되는 모습들이 크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나를 두고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그냥 시원하게 그래 마라. 그렇게 뭘 눈치를 보고 신경을 쓰고 이렇게까지 뭐 스트레스 받을 정도면 그래 나도 안 만날래.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요. 내가 나버리면 어쩌면 끝날 확률이 높아요. 이분들은 뭐 붙잡거나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실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냥 상대방의 비위를 끝까지 맞추셔야 돼요. 비위를 맞추고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이야기라도 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그래서 이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기보다는 편한 관계로는 지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성적인 관계에서는 어쩌면 이미 끝났을 확률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번 현썸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현 연인분들의 우리의 관계가 어디까지인지 볼게요. 우선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는데 지금 첫 장에 소드 킹 카드가 떴거든요.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건 여러분들을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고 개인주의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판단력이 뚜렷하고 자기 주관이 세신 분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다 완드 7번이 나왔다는 거는 약간 차도남, 차도녀 느낌이 강합니다. 약간 여러분이 좀 방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현 연인으로 본다면 약간 여러분들이 좀 까탈스러운 사람이다. 좀 무섭다. 이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텐데 이게 사귀면서 나도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워낙에 그냥 성격이 그러신 분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상대방이 계속 여러분의 눈치를 보면서 이 관계를 유지해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법사 카드가 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부분을 서로가 잘 헤쳐나가고 문제가 있다면 잘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서 여태까지 관계를 이어오신 게 아닐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좋아하는 걸 자신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끌고 오지 않았다면 이분은 아마 끝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좀 단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단호한 부분들이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셨다고 해요. 외모가 출중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능력이 있으시다거나 뭐가 됐든 남주기는 아까운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좀 까탈스럽기는 해도 너무 가벼운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팩트, 현실적인 걸 중시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보다 좀 말재주도 있고 활동적이고 경계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상대방을 좀 하나부터 열까지 좀 챙겨줬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져요. 왠지 연상연하
느낌이 강합니다. 내가 연하라고 해도 상대방을 내가 더 챙겨주는, 상대방이 조금 더 여러분에게 기대는 느낌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지금 마음의 변화를 보면 굉장히 여러분을 초반에 만났을 때는 상대방도 크게 마음을 막 100% 오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만나면서 서로 방어적으로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성격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생각적인 가치관적인 부분에서도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좀 단절이 된다든지 서로가 너무 세요. 나도 세고 너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막 이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뭐 굳이 안 좋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뭔가 친구 같은 느낌 있잖아요. 어떨 때는 싸우기도 징그럽게 싸우지만 안 맞는 것도 징그럽게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그래서 두 사람의 앞으로 관계 흐름을 보면 서로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워요. 굉장히. 선을 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좀 조심스러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어쩌면 지금 이미 우리가 이러다가는 헤어질 것 같다 싶으니까 이미 눈치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쳐요. 자꾸 눈치 보는 것도 감정 소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돼 하면 충돌이 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치만 또 이거 잘 헤쳐나갑니다. 두 사람은요, 인연이 쉽게 끝날 인연들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뭔가 물과 불이라든지 N극과 S극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해서 서로 상호 보완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극적이에요. 심심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만나도 이런 감정을 느끼기가 쉽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현재 뭔가 문제가 좀 있으시다. 요즘 대화 안 나눕니다. 뭔가 마음이 식은 것 같고 대면하고 각자의 시간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곧 끝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 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도 지고 들어오거든요. 내가 맞다 하면 상대방도 아닌데 내가 맞는데 이러기 때문에 한 번은 여러분들도 한번 지고 들어가 주시면 어떨까 해요. 어쩌면 상대방은 내가 언제까지 너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또 속으로는 반항심이 들죠. 장난해? 내가 너를 맞췄지 네가 언제 나를 맞췄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도 있어요. 한 번은 또 내가 그렇게 힘알이 없이 져주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또 상대방이 져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잠깐 거리를 둔다거나 어떤 감정에 굴곡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도 굉장히 가볍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해요. 워낙에 친구처럼 편하고 이 골이 막 깊게 오래가는 타입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명하게 여러분이 이번에는 한번 지십시오. 그러면 상대방도 이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러지? 이러면서 또 한 번 더 쳐다보고 조금 더 잘해주려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요. 우리 현 연인분들 두 사람의 관계는요, 이 지금 상황만 극복하신다면 앞으로 축하받을 일도 있어요. 좀 나이가 좀 있으시고 결혼할 시기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싸우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너랑 나랑은 결혼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3번 현 연인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4번 트럼펫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 연인분들의 인연은 어디까지인지를 볼게요. 우선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일단 첫째 카드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 안정적이고 편안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나랑 좀 잘 맞는다. 그리고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굉장히 조심스러울 정도로 여러분들 진짜 이 정도까지거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만큼 간절하고 호감도가 굉장히 높았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도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고 편안한 느낌을 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드 에이스가 두 번째 나와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이 너무 만나다 보니까 계산적이야.
또는 극단적이라든지 어쩌면 상대방한테 그런 걸 요구했을 수도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매사가 왜 이렇게 실수가 많냐, 흐리멍텅하냐, 우유부단하냐, 뭐 이런 부분에서 상대방한테 잔소리를 좀 많이 했다든지 이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 처음에 느꼈던 그런 편안하고 안정감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나한테 닥달하고 예민하게 굴고 나에게 너무 완벽함을 요구하는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게 전혀 없으신 분들이라도 그냥 사소하게 정말 말다툼이 많았거나 생각의 차이가 좀 많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그렇지만 그런 반면에 또 여러분에게 여왕제 카드가 떴다라는 건 결혼까지 생각해도 좋을 만큼 현명하고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현재의 감정에서도 여왕제가 떴다라는 건 그만큼 미래성을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이 정말 어디 가도 이런 사람 만나기 힘들다. 그래서 아직은 좀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대방 같은 경우는 절제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이런 조절을 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은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나 여러분은 서로가 답답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들은 다른 것에 굉장히 신경이 쏠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일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아니면 내 커리어적인 부분 있죠.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에너지를 다 쏟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문득문득 어느 날 여러분들이 막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성을 내가 쉽게 만나진 않겠다. 결혼을 좀 생각하고 이제 만나야겠다. 진지하게 만나야겠다. 과거에 설사 여러분을 만났을 때 뭐 철딱서니 없이 행동하고 가볍게 이성을 만나려고 했다고 해도 마음이 좀 바뀐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자기도 안정적인 만남을 가지고 싶은가 봐요. 그게 있거든요. 성향이 철이 안 들었는데도 어느 순간 이제는 내가 좀 너무 이 사람을 가볍게 보면 안 되겠다라는 시기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분들은 절제 카드가 나왔다는 건 여러분에게 연락이 하고 싶지만 연락을 참고 있을 가능성과 그리고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지만 표현하지 않고 절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언젠가 한 번쯤은 여러분에게 표출이 되실 것으로 보여져요. 소드 에이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재회를 하려고 한다면 그 과거에 있었던 뭐 사건들이나 이별 당시에 그 이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다면 너 그때 누구랑 있었던 게 맞냐, 그때 확실히 바람 핀 게 맞냐 라든지 상대방이 만약에 바람을 폈다면 난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또 그런다면 뭐 이런 식이라든지 또는 어떤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안 맞는데 이건 타협해볼래? 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에 대한 가치관을 재인식하게 되면서 누구를 만나든 이 사람만한 사람을 만나기 힘들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아마 한 번은 재도전을 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가벼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만날 사람이 없어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더 성숙해졌고 행동이 조금 더 신중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또 꺼내면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두 분의 연락이나 재회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스타 카드와 지금 프린세스 카드가 떴기 때문에 연락이 와서 이렇게 소통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통하는 게 뭔가 현실 규명 있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변명이라도 하든 여러분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댄다든지 또는 여러분이 잘못이 있었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진실을 요구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좀 있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소환해서 뭔가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그런 거 싫은데 라고 한다면 이거는 재회까지는 좀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마지막에 소드 8번이 떴기 때문에 약간 서로가 답답해할 확률은 높습니다. 재회를 서로가 하고 싶기는 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뭔가 과거를 잊고 미래를 보면서만 살아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뭐 결혼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둘 중에 준비가 안 돼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타협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또는 성격적인 부분이라면 아니야. 나는 너가 말하는 이 타협이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그거 못 참고 살 것 같아. 라든지 또는 이성 문제였다면 나는 네가 아무리 그 말을 해도 납득이 안 돼. 라든지 이러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재회를 하는 건 상처 입은 곳에 그냥 불붙기 같다. 우린 그냥 여기서 끝내자. 답답하다. 미래가 안 보인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고 타협하기 나름이고 대화하기 나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거 인연분들 같은 경우는 연락을 해서 뭔가 재회를 시도할 만한 그런 기회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시도가 재회까지 가기에는 서로가 조금 답답해하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은 조금 반반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재회를 하고 싶다, 정말 재회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한테 뭐 재촉한다든지 과거 일을 과해석해서 막 폭주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역효과가 일어나실 거거든요. 긍정적이고 밝은 그런 분위기로 최대한 긍정적으로 끌고 가야지만이 재회로 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어쨌든 간에 뭔가 타협하려고 연락이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타협이 안 되면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어쩌면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접기 위한 최후의 수단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현명하게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깊게 생각하시고 대처하시길 바라면서 과거 인연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현섬이신 분들의 두 사람의 관계는 어디까지인지 한번 볼게요. 우선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면 여러분을 보고 굉장히 큰 자극을 받았다고 해요. 아주 충격적이었대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랑 인연이 닿았지?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좋아할까? 뭐 이런 거? 정말 뭐 썸까지도 못 올 사이일 줄 알았는데 너무 놀란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 게 아니고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최근에 좀 두 분 사이에 내 마음이 좀 식을 만한, 무너질 만한 어떤 이슈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오해가 있었다든지. 이건 천재지변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의도한 건 아닙니다. 설마 이것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길 거라고? 이렇게 감정이 확 식을 수 있을까? 약간 충격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쩌면 이분들이 최근에 뭐 이동수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또한 너도 이 충격이 가시지 않으니까 좀 마음이 많이 뜨지 않았어? 떴을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동수는 상대방이 생겼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정신적인 이동수가 될 수도 있고 물리적인 이동수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관계를 조금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실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예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과 있었던 뭐 이런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정신적으로도 힘들 수도 있고요. 또는 일적인 부분, 그 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자기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민해져 있고 나 현실적으로도 힘든데 연애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감정 소모하기가 조금 힘들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이동수가 있으신 분들 뭐 취업을 한다던가 이직을 한다던가 이사를 한다던가 여러분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좀 생각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분들은 갑작스러운 심경의 변화가 찾아왔고요. 또는 환경의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 약간은 좀 쉬고 싶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마음적으로는 다 정리하고 그냥 내 삶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호감도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당분간은 이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안정기로 간다거나 차라리 그냥 정리하려고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 흐름을 보면서 과연 연인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면요. 지금 스타카드와
컵 프린세스 카드가 떴기 때문에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희박합니다. 왜냐면 스타 카드가 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 어떤 충격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을 극복하거나 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이런 힘든 시기, 휴식기 이런 것들이 좀 끝나야지만이 내가 또 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하더라도 하실 분이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뭔가 상대방한테 재촉을 한다던가 관계에 뭔가 확립을 두려고 하면 아마 이분은 숨어버릴 확률이 높아요.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든지 이대로 그냥 떠나버린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쉬고 싶다는데 그냥 쉬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관계를 좀 약간 거리를 두시는 게 오히려 낫다. 그래야 관계가 완전히 안 좋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싫어요. 나도 답답해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도 솔직히 충격 먹었거든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내려놓는다면 이 관계는 어쩌면 여기에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만약이라도 완전히 끝나지 않고 만남을 그래도 지속을 하게 된다면 그냥 짧게 만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막 오래 만나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짧게 식사를 가볍게 한다던가 차를 한 잔 가볍게 마신다던가 그러면서 루틴이 되게끔 뭐 내일 안 보면 뭔가 서운해지는 그런 관계를 만드셔야지 같이 뭔가를 막 화려하게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이미 지친 상태라고 했잖아요. 지금 감정적으로 좀 쉬어야 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머리 쓰는 게 귀찮아짐에 가까워질 수 있단 말이죠. 솔직히 저 같으면 안 만날 것 같습니다. 나를 만나는데 귀찮아? 그럼 말어.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야 우리 현썸이신 분들 뭔가 사건이 확실하게 있었다면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마음 돌릴 때까지 차라리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너가 힘들다면 편히 쉬어라. 나중에 또 연이 닿으면 연락하자. 이렇게 하고 저는 차라리 정리를 하시는 게 상대방이 아쉬우면 오겠죠. 완전히 끝내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 저 사람만 죽어라 기다리실 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의미가 없거든요. 내가 그렇게 말해놓고 나 혼자 맘 졸이고 이 사람이 언제 연락 올까 이럴 거라면 그냥 자존심 죽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까지 차라리 기다린 게 나아요. 그냥 연락이라도 하면서 만남이라도 짧게 가지면서. 아시겠죠? 그럼 우리 현썸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현 연인분들의 두 사람의 인연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속마음에서 완즈 3번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카드는 여러분과의 관계의 어떤 미래성에 대해서 기대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오래 만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더 먼 미래까지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잘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싶다. 또는 진지하게 정말 오래 이쁘게 잘 만나고 싶다라는 감정이 되게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뒤에 완전 에이스 카드가 떴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이 강해요.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열정과 그 이성중의 욕구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활활 타오르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귄 지 얼마나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쩌면 지금 과할 수도 있어요. 표현이 너무 과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표현을 세게 한다던가 아니면 아닌데요. 그런 열정적으로 표현을 안 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는 다른 이성이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나한테 욕구도 없고 뭔가 열정도 없고 표현도 없고 이러잖아요. 지금 바로 끝내시는 게 더 낫습니다. 이 삼각관계를 의미하는 완즈 3번 뒤에 완즈 에이스가 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과 막 불 끄는 그런 활활 타오르는 연애를 안 하고 있다. 지금 뭔가 불안함도 없이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게 느껴진다. 이게 아니신 분들은 헤어지셔야 돼요. 이거 뒤에 리딩도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엔 저지먼트 카드가 나와서 이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의 경우 나한테 진짜 열정적이고 너무
호의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뭔가 여행 계획을 세운다던가, 이벤트적인 부분, 뭐 데이트할 때마다 정말 특별한 곳을 데려간다던가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렇게 하고 싶대요. 일단 속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사귄 지 얼마 안 됐거나 사귀고 계시는데도 좀 애매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앞으로 그냥 여기까지 해야 되나? 나 자꾸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만 헤어지자고 해야 되나?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리 미래를 보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을 만날 때도 결혼 상대자를 만난다거나 내가 좀 오래 좋아하고 내가 목매달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감정이 식어버리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눈이 갈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잘 지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예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확 갔다 싶으면 이 사람과 걸림돌만 없다면 쭉쭉 나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확실하게 정한 사람이냐, 정하지 않고 이제 나와 끝물, 이제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냐, 그 판단을 잘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약간 계획형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마음을 정하고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할 거다라는 계획이 새겨지면 이걸 그대로 실행에 옮기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럼 그게 이 사람의 계획입니다. 그냥 이러다가 그냥 끝내는 거.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이건 아닌 것 같아. 진짜 요즘 딴 놈 파는 것 같아. 이런 감정이 드신다면 그냥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분들의 지금 마음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열정을 굉장히 점점 키워나가려고 하는 분, 좀 더 나은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분, 또 한 분은 정리하려는 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분의 관계 흐름을 볼게요. 다른 사람한테 한눈 파는 것 같다, 나한테 마음 식은 것 같다 라는 분들은 끝내는 게 맞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그분의 리딩은 안 하고요. 지금 잘 지내고 계신 분들 위주로 나머지는 리딩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진짜 스타카드가 떴기 때문에 사귄 지 오래되신 분들은 정말 결혼 얘기라든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이 살자라는 이제 동거 제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함께 있고 싶은 감정이 굉장히 크거든요. 오히려 여러분이 약간 구속받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사람이 여러분을 진짜 못 살게 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지금 오히려 이 들끓는 감정을 여러분이 약간은 컴다운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 가서는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여나 소드 8번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사이가 안 좋지만 그래도 이 사람과의 관계 흐름이 너무 궁금하신 분 계실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지만 해드릴게요. 근데 결국에는 두 사람이 뭔가 이 관계를 끌고 가려고는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한 사람만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노력한 사람만 답답해진다고 나와 있어요. 이러다가는 혼자 답답해하다가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을 내리세요. 이 사람이 더 이상 나한테 사랑하지 않고, 이 사람이 더 이상 나한테 노력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사랑을 키워나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굳이 여러분 혼자서 답답하게 혼자 외로움을 느끼면서 이 관계를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그래요. 우리 3번분들 힘내십시오.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요. 4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